안녕하십니까. 한국아마추어 천문학회 부산지부 지부장 이경훈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천체 사진 촬영, 그 중에서 일주운동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천체 사진 촬영은 고정 촬영과 직초점 촬영이 있습니다. 그 외에 피기백 촬영이라든가 어포칼 촬영 등이 있지만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 고정 촬영 그리고 직초점 촬영이죠. 고정 촬영은 여기 사진에 나와 있듯이 태양, 달, 행성이나 은하수, 별자리 그리고 유성우 이런 것들을 촬영을 할 때 우리는 고정 촬영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일주운동 촬영도 고정 촬영을 이용하게 되죠. 자, 이렇게 북두칠성과 같은 별자리들을 나타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고정 촬영법입니다. 고정 촬영은 일주운동하는 별을 카메라가 추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배경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들이 잘 어우러져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고정 촬영에 의한 성야 촬영 중에서 은하수가 주제로 뚜렷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아예 은하수 분야로 따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역시 고정 촬영으로 촬영한 것이죠. 자, 고정 촬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일주운동입니다. 자, 일주운동은 동서남북 어느 쪽을 촬영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초점거리가 짧은 혹은 긴 어떤 렌즈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일주운동의 모습은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전천의안 렌즈를 이용을 해서 지표면 위의 모든 하늘을 한꺼번에 나타낸 사진입니다. 일주운동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걸 보아서 동쪽 하늘의 일주운동이죠. 네, 이것은 서쪽 하늘의 일주운동입니다. 일주운동의 중심이 지평선 아래쪽에 있는 걸 봐서 이것은 남쪽 하늘의 일주운동이네요.
그렇습니다. 북극성이 일주운동의 중심이 되어 있는 걸 봐서 이것은 북쪽 하늘의 일주운동입니다. 이렇게 동서남북 방위에 따라서 일주운동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다음은 딥스카이, 우리가 성운, 성단, 그리고 은하, 이러한 태양계 밖, 주로 태양계 밖 천체들, 물론 성운과 성단은 우리 은하 내의 천체이고, 외부 은하는 우리 은하 밖의 천체입니다. 우리 태양계 바깥쪽에 있는 천체들을 통틀어서 딥스카이, 심우주 천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운에는 밝은 성운, 암흑성운 등이 있고, 성단에는 상계성단, 부상성단 등이 있습니다. 외부 은하에는 나선 은하, 타운 은하, 불규칙 은하, 이런 것들이 있게 되죠. 딥스카이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직초점 촬영을 하게 되는데, 카메라에서 렌즈를 빼고 렌즈 대신 망원경을 단 후에 그 뒤쪽에 초점이 맺히도록 촬영하는 것이 직초점 촬영입니다. 전문적인 딥스카이 촬영은 냉각 CCD 카메라를 망원경 뒤에 달아서 촬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러한 전문적인 장비를 가지고 촬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이용하는 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트래킹이 가능한 적도이 위에 소형 굴절 망원경을 올리고, 그리고 이 굴절 망원경이나 또는 반사 망원경에 디지털 SLR 카메라의 렌즈를 분리한 후에 아래쪽에 있는 티링을 달아서 전체 망원경의 저반 렌즈를 제거한 후 저반 렌즈 자리에다가 티링을 꽂아주면 촬영 준비가 됩니다. 티링을 설치하는 방법은 사진과 같습니다. 자, 고정 촬영을 하는 사람들의 멋진 풍경이네요. 해가 지고 나서 지금 이 시간을 블루 아워라고 그러죠. 블루 아워. 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천문 방명이 오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전체 촬영이 이루어집니다. 고정 촬영을 하기 위한 장비들입니다. 왼쪽에 삼각대 위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카메라에는 셔틀 릴리즈, 우리가 인터벌 릴리즈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터벌 릴리즈가 달려 있습니다. 인터벌 릴리즈는 두 가지 기능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게 셔틀을 눌러주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카메라에서 노출을 30초 이상을 줄 수 없는 카메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30초 이상의 노출로서 연속적으로 여러 장을 촬영할 때 이 인터벌 릴리즈를 사용을 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자, 지금 삼각대 위에 올려져 있는 이 카메라 세트를 오른쪽에 하나씩 분리를 해 두었습니다. 맨 먼저 DSLR 카메라가 필요하고, 그리고 성야 사진, 일주운동 사진은 광각 렌즈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 렌즈를 단 카메라가 올라갈 수 있는 삼각대가 필요하고, 카메라와 삼각대 사이에는 볼헤드가 있어서 카메라로서 구도를 쉽게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셔틀을 누를 때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꼭 필요한 것이 셔틀 릴리즈 또는 인터벌 릴리즈라고 했죠. 자, 카메라의 구조 하나하나를 보시면은 오른쪽 위에 셔터 버튼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정보 표시창이 있고,
그리고 왼쪽에 MASP로 나타내는 모드 다이얼이 있습니다. 뒤쪽 모습을 보시면은 LCD 창이 있고 왼쪽에 메뉴 버튼, ISO 버튼 등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셀렉트 버튼과 위쪽에 AAF 락 버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절 버튼 바로 위쪽에 보시면은 LV라고 표시되어 있는 버튼이 있는데 라이브 뷰 버튼이죠. 전체 사진을 촬영할 때는 MATP 모드 중에서 매뉴얼 모드만을 사용을 합니다. AV 모드는 조리개 우선 모드로서 조리개를 고정시켜 주면은 주위 밝기에 따라서 셔터 속도가 움직입니다. TV 모드는 셔터 우선 모드로서 셔터가 고정되고 밝기의 변화가 있으면 조리개가 변하게 되죠. P는 조리개와 셔터를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그러한 자동 모드입니다. 물론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A 모드가 있습니다. 저 녹색 A 모드는 완전 자동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쪽에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일단 건너뛰도록 하죠. 자, 정보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볼 것 같으면 위쪽에 4개의 버튼이 나란히 있습니다. 맨 왼쪽부터 AF, 드라이브, ISO, 그리고 노출창입니다. 자, 이 노출창은 스팟 노출을 줄 것인지 표준 측강을 할 것인지 이런 등등을 정해주는데 우리는 노출 자체를 수동으로 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가 없고 위에 있는 4개의 버튼 중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가운데 2개입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드라이브 창은 누를 때마다 네모 아이콘이 1개에서 3개, 그 다음 3개에서 밑에 H자가 붙는 것 등등으로 계속 변하게 되는데 사각이 하나만 나올 때를 우리는 싱글 모드라고 부릅니다. 셔터를 한 번 누르면 한 장만 찍히는 모드죠. 그 다음 한 번 더 해가지고 사각형이 여러 장이 나왔을 때 연사 모드입니다. 셔터를 누르고 있으면 너댓 장 정도가 연속으로 촬영이 됩니다. 밑에 H자가 붙어 있으면 고속 연사 모드이죠. 카메라에 따라서 다르지만 고급 카메라의 경우에는 초당 10장까지 고속 연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서 세 번째 있는 버튼이 ISO 감도 버튼인데요. 자, 이거는 카메라에 따라서 최대 감도가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카메라는 25600까지 최대 감도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매우 좋은 카메라입니다. 자, 정보창의 아래쪽을 보시면 왼쪽 동그라미, 노란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것이 셔터 속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800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8000초가 아니라 8000분의 1초이고 이 카메라가 촬영할 수 있는 제일 짧은 셔터 속도가 8000분의 1초입니다. 보통 DSLR 카메라의 경우에는 8000분의 1초에서 최대 노출 30초까지 촬영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셔터 속도를 30초로 고정을 한 다음에 촬영을 하게 됩니다. 앞쪽으로 잠시 넘어가서 아까 우리가 어떤 모드로 촬영을 한다고 했죠? 네, 매뉴얼 모드입니다. 노출을 모두 이렇게 매뉴얼로 결정하는 매뉴얼 모드인데 노출은 무엇과 무엇을 우리가 조절을 하느냐 하면 셔터 속도와 조리개를 조절을 하는데 이 셔터 속도와 조리개를 다 수동으로 조절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셔터 속도와 조리개로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ISO 감도를 높여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밤하늘의 별을 촬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거리가 무한대에 있는 대상을 촬영합니다. 당연히 촬영할 때 AF 모드로 두게 되면 어두워서 렌즈가 초점을 잡느라고 버벅거리기 때문에 촬영을 할 수가 없어서 무조건 AF 모드를 MF 모드로 무조건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겁니다. 그리고 렌즈에 따라서 스테빌라이즈 모드라든지 또는 IS 모드라든지 이런 특별한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는 어떤 역할을 하는 장치냐면 손떨림 방지 장치이죠. 카메라를 손으로 들고 촬영할 때 인간의 손은 필연적으로 상하 좌우로 떨리게 됩니다. 이 떨림을 감지해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임을 줘 가지고 그 떨림을 보정을 해주는 것이 바로 스테빌라이저의 역할인데, 이 스테빌라이저를 끄지 않고 야간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 스테빌라이저가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기 혼자 그냥 끄덕끄덕 한 번씩 움직여 봅니다. 그러면 별들이 점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스테빌라이저는 역시 무조건 꺼 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F, MF 모드 중에서 MF로 설정을 하시고 스테빌라이저를 오프로 두셔야 합니다. 야간 촬영을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것이 초점 맞추기입니다. 보통 디지털 SLR 카메라를 살 때 따라오는 렌즈를 우리가 번들 렌즈라고 하는데, 가격이 낮은 렌즈이다 보니까 뭐가 없느냐면 거리를 맞추기 위한 거리계 창이 없습니다. AF 기능만 딱 있어가지고 낮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거리를 맞추는데, 밤이 되면은 MF로 무한대 초점을 맞출 방법이 없어서 매우 난처할 때가 많죠.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면 AF로 무한대를 먼저 맞춘 후에, 그리고 나서 MF로 변환을 하고 테이프로 움직이지 않도록 살짝 고정을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AF로 무한대를 맞추는 방법은 그 아래쪽 줄에 나와 있듯이 밝은 전등을 좀 멀리 떨어진 나무등에다가 전등을 비춘 후에 그 나무를 AF로 초점을 맞추고 그 후에 MF로 변환하고 고정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멀리 전등이라든가 또는 밝은 행성이나 또는 달이 떠 있으면 달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최근 카메라들은 대부분 라이브 뷰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라이브 뷰를 켠 후에 멀리 있는 행성이나 달에 초점을 맞추거나 또는 먼 곳의 불빛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너무 작아서 초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요? 당연히 확대 기능이 있습니다. 한 10배 정도까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확대하여서 초점을 미세하게 맞춘 후에 촬영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서 MF로 바꾼 후에 거리계 창을 무한대 표시가 있는 데까지 끝까지 돌려서 촬영을 하는 경우에 나중에 확인해 보면은 초점이 다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AF 렌즈에서는 AF 모듈의 보호 차원에서 끝까지 돌아갔을 때 무한대가 되지 않도록 해두고 있습니다. 끝까지 갔다가 약간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와야만이 무한대가 되도록 설정을 해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리계 창에 보시면 하얀 표시가 있고 무한대에서 뻗어나온 니은자 모양의 꺽쇠가 있는데, 이 꺽쇠와 흰 표시가 일치할 때가 무한대 초점이 맞는 겁니다. 이거 절대 기억하셔야만이 별까지 초점을 이렇게 맞추는데 실수가 없을 겁니다. 자, 라이브 뷰 버튼이 있죠. 이걸 누르면 화면이 라이브 뷰로서 이렇게 실제 화면이 나오고, 그리고 오른쪽 위에 축소 확대 버튼 중에 확대 버튼을 이용을 해서 확대를 해서 초점을 더욱더 정밀하게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셔터 릴리즈로 한 번 누르면 한 번 촬영이지만 우리가 아까 설정을 할 때 연사 모드로 설정을 해 두었죠. 그러면 셔터를 누른 다음 앞으로 밀어 주시면은 고정이 되어서 계속해서 연사 촬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고정 촬영, 일주 촬영의 설정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매뉴얼 모드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우리가 눌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연사 모드를 두고 리모트 컨트롤의 셔터를 누른 다음 앞으로 밀어서 잠궈 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죠. 계속해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드라이브를 연사 모드로 두시고, 그리고 감도는 400에서 800, 초점은 수동 초점, 손떨림 방지 장치는 꼭 꺼주셔야 되고, 노출은 시작 노출은 30초부터 시작을 하시면서 400에 30초, 800에 30초 이렇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부재가 되는 풍경이 충분히 보일 정도로 밝게 촬영을 하셔야만이 예쁜 일주운동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준비되었으면 다 같이 일주운동 촬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촬영이 끝났습니다. 이제 들어와서 촬영한 데이터를 전부 다 컴퓨터로 옮긴 후에 스타트레일이나 스타스택스 프로그램으로 합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일주운동을 합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촬영한 사진들을 전부 포토샵으로 불러와서 라이턴으로 한 장 한 장 전부 다 이렇게 스택을 하여서 일주운동 합성을 하였는데 100장 정도 스택을 하면은 한 2시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스타트레일이라든지 또는 스타스택스 같은 그런 무료 프로그램들이 별의 일주운동 합성을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매우 편하고 빠르게 일주운동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스타트레일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별의 일주운동 합성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에 촬영해뒀던 일주운동 샘플을 가지고 할 텐데 먼저 이 일주운동 촬영 샘플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주운동 01, 일주운동 02가 있는데 일주운동 01은 가로 사진입니다. 조금 어둡게 촬영이 되었죠. 그래서 이 어둡게 촬영된 전체 한 600여 장의 사진을 어도비 라이트룸에서 일괄 처리해서 이렇게 밝게 변환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밝게 변환시킨 파일들을 이용을 해서 일주운동 사진 합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일주 02인데 이번에는 세로 사진입니다. 처음부터 조금 밝게 촬영이 되었기 때문에 따로 라이트룸에서 파일 변환 없이 바로 그대로 일주운동 합성에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타트레일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합니다. 자, 스타트레일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었는데 위쪽에 보면은 5개의 아이콘이 나옵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자, 그래서 화면 캡처를 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파일 열기입니다. 자, 마우스를 가져가면 오픈 이미지라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두 번째는 오픈 다크 프레임인데, 다크 프레임이라는 것은 일주운동 사진을 다 촬영을 한 후에 렌즈 캡을 씌워서 빛이 들어가지 않게 한 상태로 촬영한 것을 다크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이미지는 필연적으로 다크 노이즈라고 하는 디지털 노이즈가 발생하는데, 이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법이 다크 프레임을 5장이나 7장 정도 촬영을 해서 합성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일주운동 촬영을 하실 때 일주운동을 마친 후에 꼭 다크 프레임을 5장 정도 촬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이콘은 합성된 이미지를 저장을 해주는 세이브 이미지고, 그 다음 시그마처럼 생긴 것은, 이것은 뭐냐면 에버리지 포어그라운드, 즉 우리가 사진을 촬영할 때 배경이 되는 포어그라운드와 주제가 되는 하늘의 일주운동이 있는데, 이때 포어그라운드의 배경이 너무 어두우면은 일주운동이 잘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포어그라운드가 밝게 촬영하는 경우가 있고, 포어그라운드가 어두울 때 합성을 통해서 포어그라운드만 밝게 이미지 처리를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밝게 이미지 처리한 포어그라운드를 스택해주는 그러한 옵션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중급 이상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설명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이콘이 바로 오늘 하게 되는 스타트레일 일주운동 합성 아이콘이죠. 요거 클릭하면 바로 일주운동 합성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마지막에 비디오 카메라처럼 생긴 이 아이콘은 말 그대로 비디오 합성, 즉 일주운동을 하기 위해서 촬영한 많은 매수의 사진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타임랩스라고 이야기하죠. 타임랩스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아이콘입니다. 보통 동영상은 1초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영화에서는 24프레임, 비디오에서는 보통 30프레임의 사진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그것보다 적은 15프레임이나 10프레임으로도 동영상을 만들 수는 있지만 동영상이 부드럽지가 못하죠. 이 아이콘은 일주운동을 하기 위해서 찍었던 사진의 매수가 충분하다면은 이 아이콘을 이용을 해서 타임랩스 동영상을 한 번쯤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사진을 불러와서 일주운동 합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일주운동 01과 일주운동 02가 나오는데, 일주운동 02를 보시면은 초반에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어 가지고 구름이 없는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미지 7925부터 구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서 7925부터 선택을 해서 맨 마지막 사진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7925부터 8404까지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열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925부터 이렇게 사진이 몇백 장이 이렇게 선택이 되었는데, 이것을 스타트레일 아이콘을 눌러주시면은 블렌드 모드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라이튼 과정과 라이튼 스크린 블렌드, 그래서 LSB 과정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왜 두 가지가 나오느냐 하면은 30초의 노출을 주고 일주 사진을 연속적으로 촬영하면 30초 노출 후에 셔터가 닫혔다가 다시 열리기까지 약 1초 정도의 인터벌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인터벌을 다 메꾸어 주는 기법이 라이튼 스크린 블렌드 요 기법입니다.
이제야 합성이 끝이 났습니다. 지금 거의 시간이 한 15분 정도 걸렸네요. 자, 이게 라이튼으로 합성을 했는데도 이 정도 시간이 걸렸으니까 LSB로 합성을 한다면은 뭐 거의 1시간 가량 시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합성된 사진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세이브 이미지를 해주고 일주운동 연습 영어로 되어 있네요. 일주운동 연습 01 이렇게 하고, 저장의 파일 형식은 JPG로 하지 마시고 꼭 TIFF로 해주시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포토샵에서 후보정을 한다든가 할 때 훨씬 유리합니다. JPG는 후보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TIFF로 먼저 한 장 저장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저장하기를 눌러서 같은 이름으로 JPG로 또 한 장을 더 저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JPG 컴프레션 압축률은 100, 가장 압축률이 좋은 것으로 하신 다음에 OK를 눌러주시면 두 가지로 다 저장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합성했던 이 일주운동 사진을 가지고 동영상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자, 그리고 지금 아웃풋 사이즈가 640-427로 나오는데 이 사이즈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080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080으로 바꾸면 1080 세로 사이즈가 720으로 나오네요. 15프레임 레이트로 되어 있는 것을 30프레임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이 480장 정도이기 때문에 30프레임을 하더라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웃풋은 방금 우리가 일주운동 01로 했기 때문에 요 내용으로 비디오 파일로 저장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보죠. 근데 이거는 합성을 하는 동안에 이미지가 별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480장의) 이미지를 30프레임으로 하니까 플레이 타임 16초짜리 타임랩스 동영상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런데 하늘에 구름이 없기 때문에 좀 밋밋한 동영상이 될 텐데, 해가 뜨기 전에 달빛에 의한 그림자의 이동, 그리고 새벽 5시가 되면은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의 아침 식사를 위해서 식당에 불이 켜지고, 그리고 기숙사에도 학생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둘씩 불이 켜지는 장면들이 동영상으로 아마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 처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일단 녹화 중단을 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죠.